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더운데 이 무더위 뚫고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박 대변인 아주 시원한 옷차림으로. 아침에 조금 망설였는데 그냥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옷차림으로 시원한 논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시원하게 입고 싶으셔도 그죠? 대변인 품격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하셔야 참석해야 되니까. 역시 현직에. 아유. 자켓은 벗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름표가 있어서 못 보세요. 이름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속보였는데 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는 약간 좀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뭐 임명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안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를 거부한다. 상대 정당에 대해서 날치기 소리를 하는 경우 제가 봤어도 같은 정당을 두고 날치기 소리하는 건 제가 처음 봐서 그럼 이게 혁신위원장의 사퇴 발표 직전에 혁신위 명단이 발표됐는데 이게 그러면 안 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박 대변인. 그러니까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이제 전 혁신위원장이죠. 전 혁신위원장 사이에 그 혁신위원 인선과 관련된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저랑 천목회에서 활동을 하던 이재영 전 의원. 한때 저희 방송에서 지금, 나오셨어요. 네. 강동에 지금 현재 예. 위원장을 하고 계시던 이재영 전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출마했던 박은식 전 비대위원. 의사 출신이시죠. 네, 의사 네, 출신의 네, 네. 이 두 분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제안을 해와서 혁신위원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알고 있었는데 네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혁신위원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두 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두 분 이름이 딱 없는데 네.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분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한 자리는 공석으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사퇴를 이야기를 하면서 날치기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자신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건데 네. 혁신위는 구성 자체가 비대위에서 결의를 통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으로 인선이 됐다 해도 비대위에서 그 혁신위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를 시키면 이 혁신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이 비대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바라는 어떤 인물들이 임명되지 못했고 네. 그것이 이제 혁신에 대한 비대위의 어떤 그 의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서 아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같아요. 잠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늘 명단이 보면은 혁신위원 명단이 최영두 의원 국회의원이죠. 호준석 당대변인, 네.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김용훈 전 그 교육부 장관 보좌관 5명이 일단 발표됐는데 네. 그럼 여기서 안 위원장과 배치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추천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송경택 서울시 의원 한 명. 뿐이죠. 예. 그러니까 송경택 서울시 의원이 지금 같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또 같이 방금 또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탄핵 반대 집회나 이런 데도 가셨던 분도 계시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혁신의 어떤 그런 것을 느끼기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합의를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결정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임명하고자 했던 인물 대표적으로 이재영 전 의원과 두 박은식 분이군요. 위원장 이 두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안 의원은 당대표 돼서 직접 칼을 들겠다고 합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이제 공식화한 건데요.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으면서 8월 전대 출마가 이거 안 나가는구나 이걸 하니까 다들 그렇게 예상하셨었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뭐 이 혁신위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는 생각으로서 그것을 명분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한 건데 저는 그래도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뭐 안타까우면 안타깝다운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네. 정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사실 이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조율을 했어요. 조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나는 뭐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 정도는 합의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합의가 돼야 혁신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죠 사실. 맞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위원 임명과 관련돼서도 최대한 조율을 했어야지. 이게 위원 발표를 딱 맞춰서 바로 사퇴. 그러니까 진짜 기자들도 갑자기 당황을 한 거죠. 그때 막 진짜 발표가 됐는데 바로 사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없이 그냥 그거를 맡았다는 게 정치 경력을 놓고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호 대변인 이러다 보니까 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정치를 분석하는 분들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혁신의 명분은 던져놓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당 대표도 출마하고 일종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적 시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자체가 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의원들이 뽑은 원내 대표에 불과하고. 네네. 당대표가 없으니까 당대표를 뽑기 전까지 임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는 건데 무리하게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죠. 네.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아마도 주주 측에서는 당대표를 뽑아놨는데 혁신위원회를 꾸며서 가면 또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좀 김을 빼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제가 봤을 땐 꼼수형 혁신위원회를 띄웠고 그 쫙 보니까 적절한 인사 남들이 보기에 좀 인정해 줄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었던 거죠. 그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은 외톨이로 지내다가 탄핵도 찬성해서 당내에서 지탄도 많이 받고 개헌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었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힘들게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혁신위원회를 받았으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뭔가 개혁적인 이미지를 네. 보여줘야 됐고 네. 그 첫 번째로 가장 원했던 것은 인적 청산을 그래도 맛배기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후보 교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벌인 책임자인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두 인사 권성동, 권영세는 제명에 준하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 의원 쪽 백브리핑에 의하면 본인은 호준석 의원만 본인들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영두, 송정태, 김효원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뭐 협의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이재성 부원장이라든지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방적으로 위헌 발표를 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내가 정말 얼굴마다 바지 사장 제2의 김용태뿐이 대수뿐이 없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사퇴하고 나는 나의 개혁성을 당대표로 노선투쟁을 철저히 하겠다. 저는 이 부분은 안철수 의원의 어떤 순수성을 좀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너무 계속 순수하시기만 하시니까 순수 그 자체입니까? 예, 너무 순수하시기만 하시니까 지금 이게 당에 어찌 보면 혁신이라는 큰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혁신이 출범 날 이렇게 완전히 미궁으로 몰아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송 비대위원장 얘기는 당대표 출마할 거면서 혁신위원장 왜 맡았냐 또 약간 볼멘 소리가 나와요. 네. 이게 누가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럼? 근데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혁신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혁신위를 띄웠다라는 것이 이번에 사실상 드러난 거기 때문에 방금 이제 제가 여기 대기실에 있으면서 네. 방금 이재영 전 의원이 페북에 글을 썼어요. 아, 네. 네, 방금 이제 이재영과 박은식을 이렇게 뺀 것은 천목회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 천목회가 정확히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개혁성, 지난 총선 이후에 3040에 약간 이제 네. 소장파 모임으로서 만들어서 저희가 총선 이후에 반성문도 내고 그렇게 했었던 단체인데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왔거든요.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가요? 원내도 있어요. 원내도. 김재석 의원이라던가 그렇군요. 김소희 의원, 우재준 의원 같이 네. 이제 원내도 있습니다. 소장파군요. 한동훈 전 네.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 아니요, 아닌가요? 꼭 그렇지도 그런 게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재영 위원장이나 박은식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랑 같이 가는 그런 쪽은 또 아니에요. 이재영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랑 많이 친하고 이게 좀 다른 이렇게 근데 3040의 범갭가 모여서 있는 건데 이게 천목회라는 이유가 주된 이유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페북 글을 방금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니 뭐 친한계가 싫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솔직히 천목회 수준의 어찌 보면은 이렇게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조금은 개별적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내던 사람인데 그조차도 못 받겠다는 거는 이건 지금 송원석 비대위가 개혁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당은 개혁과 혁신이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래서 그 이재영 위원장의 그 글을 받아 적으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사안이다 이것은. 아, 사퇴할 사안이다. 네, 이렇게 혁신이가 이렇게 흩어지면 이것은 사퇴할 사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글을 올렸습니다. 네, 송 비대위원장이 오늘자 뭐 한 일간지랑 인터뷰를 했어요. 이 친윤계 등 과감한 인적 쇄신 주장에 대해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당의 체질과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인적 쇄신은 누구를 단죄한다거나 청산한다는 식은 안 된다. 계파 간 갈등만 커져서 자칫 당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갈등이 커지는 거다. 저 인적청산 안 된다. 지금 이 입장하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하고의 생각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맞질 않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이 집단이 그냥 과거의 일들은 다 묻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묻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김 대변인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에 그러면 지금 향후 이 진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혁신위도 붕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네. 무슨 혁신위원회 시도당 위원장 본인이 뽑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네. 권한이 정말 제한적이고 당이 새로운 당대표 또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치열한 노선 투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전당대회를 성공시켜가지고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꾸미든 시도당 위원장을 다시 뽑는 프로그램을 짜든 그렇게 잘 뽑을 수 있게 과도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꼼수로 권위도 없고 권한도 좀 그런 사람이 계속 이상한 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각 계파한테 규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 벌리면 안 된다. 지금은 아주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중립적으로 그냥 철저히 제한된 권한만 행사해야지 왜 남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합니까? 과유불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근데 혁신 해프닝을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그 오늘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국민의힘 혁신 언더 찐윤과의 싸움이다라는 제목인데요. 권성동, 이철규, 윤상현, 나경원 등 외부로 알려진 친윤 말고 방송에도 출연 안 하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찐윤 20여 명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이 언더 찐윤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방송에 나가거나 하면은 요 언더 찐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분들이 뭐 구줄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송원석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전국위에서 77.5%로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다 거치고도 순수한 친윤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순도 77.5% 순윤이다. 순윤. 네, 순윤. 순수한. 아주 그냥 정말 오늘은 순수를 많이 강조하시네. 굉장히 이렇게 쫙 이렇게 밀도 있게 남은 정말 짠물이라고 하는 뜻에서 찐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자 순수한 순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의원총회에서 한 60여 명 정도 박수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를 저째 후보 교체하려고 했던 54명 정도가 정말 순윤인 것 같고 박수영 의원 따라갔던 그 54명 정도가 그러면 다 최대하면 한 60명 정도.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당론도 만들고 당을 이렇게 뭐 혁신이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다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태는 제가 그거는 또 아침에 올리긴 했는데 이것은 비단 이 사람들은 친한계만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순윤 국회의원 한 60여 명을 제외한 모든 계파가 현재 우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칼럼 동아일보 칼럼도 보면 조선과 동아의 그 주간들, 주필들도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계속 뭔가 본인들은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그 계획이 순윤들의 계획이라는 게 이 언더 찐윤들의 계획이라는 게 시작이 창대합니다. 근데 끝이 미약해요. 항상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너무 지금 비호감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 이제 그 어쨌든
두 달 후에 8월 달에 있을 맞아요. 당대표 얘기가 계속 이제 그 오르내리는데 갑자기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좀 등판했습니다. 이제 4일날 열렸던 서울 희망포럼 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맞서 싸우고 법치주의를 세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대표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의 그 얘기를 하면서 전부 의원들이 로텐다고 그래서 농성했어야 했다. 좀 약간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면 이제 김문수 전 후보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출마하는 거죠. 출마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도 지금 당선을 위해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포지션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날 강연에서 한동훈, 이준석과도 함께 가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이 순윤들을 지지하는 뭐 부정선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김문수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모두가 다 자기들을 지금 배신하고 있는 거야. 근데 깨달아야 돼요. 누가 누굴 배신했는지 네. 지금 스스로 좀 깨달으실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데 안 물어보셔서. 원래 관전자가 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전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자면 이분이 지난번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당대표, 황교안 당대표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그런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이준석 그다음에 한동훈 이야기하지만 기본 뿌리가 정광훈 목사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 99가 대선 후보에 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차지한다면 자유통일당하고 합당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다. 지방선거 이후에야 뭔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주류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진석이 그렇게 네, 예측해 그러니까 봅니다. 이 극우란 표현은 저희가 방송에서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 강경보수라고 얼른 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 나온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경태 의원도 이제 출마한다고 하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거론되고 장동혁 의원. 그러면 결국 아까 말한 순윤들은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 선택합니까? 아니 원래 그 순윤들은 네. 대세에 붙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될 것 같으면 거기 또 쫙 이렇게 서 계실 겁니다. 이게 근데 조금 저는 순윤들의 움직임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된 게 네네. 오늘 아침에 여기 YTN에 네. 네. 김대식 의원도 저는 이제 순윤으로 보긴 하는데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했나요? 네,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민석 굉장히 총리 후보자랑 사진 찍은 그분 아니세요?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네. 예, 그분이에요. 현재 네. 비대위원이고 네. 김대식 의원이 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여기 아침에 네, YTN에 출연해서 네.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한동훈과 김문수가 모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전당대회. 두 번째, 네. 네. 진정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굉장히 애매한 말을 두 마디를 던지고 가셨어요. 김재석 의원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김재섭 의원은 저랑 또 지난 주말에 북한산에 갔다 와서 네, 김현철 네. 이사장님에서 네. 뭐 본인이 요번에 대해서는 조금 출마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하던데 그 무슨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제 제가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 순윤들의 그 대표 주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 장동혁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대식 의원이 오늘 아침에 딱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귀에 딱 꽂히면서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냐? 장동혁 아 의원. 그래요? 젊고 젊고 김문수 한동훈은 둘 다 출마 안 했으면 안 하면 좋겠다. 좋겠고. 젊고 그러면 장동혁 의원을 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장동혁 의원 최근에 네. 신친윤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저합 체포 저지 집회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하나의 그 먼저 심볼처럼 이렇게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대식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게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젊은 사람이 김용태 의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안 그래도 기자들이 장동혁 의원이 출마하려고 한다는데 네. 아시냐 뭐 이런 전화를 저한테 많이 해와서 이게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그 출마를 거의 뭐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다 봐야죠. 네,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이 이제 출마를 안 하자는 쪽이 뭐 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 같으세요? 젊은 새로운 주자. 뭐 김대식 비대위원의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장동혁 뭐. 의원 나왔잖아요. 네. 아이, 뭐 장동혁 의원이 뭐 전당대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야 되는데 뭘 잘못 보시고 네. 뭐 근데 출마의 자유는 있으니까 뭐 기탁금 내시고 출마하는 것도 본인 정치 인생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동혁 의원 자체가 뭐 그렇게 명분 있는 정치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큰 뭐 이렇게 비중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그냥 턱걸이 훌라후프 김문수가 대세다. 아 그렇게 친윤들도 지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김문수 캠프에 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확신합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김문수 전 후보, 우리 박상수 전 대변인은 다크호스가 장동혁이 될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그 수년들 표를 노리고 나올 수는 있을 텐데 네. 나경원 의원은 이미 이미지가 많이 좀 소진이 돼 있는 상황이라 장동혁, 나경원 놓고 보면 장동혁은 그래도 새로운 얼굴이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민주당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장동혁 의원 꿈이 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누가 맞는지 하여튼 한 8월이면 결론 나니까 지켜볼게요. 네.